굉장히 짧은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답을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나름 고민해본 챗GPT를 업무에 잘 활용하기 위한 팁 5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요,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롬에서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라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확장 기능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퍼즐 모양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Manage Extensions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확장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3선 요거 클릭을 하면 익스텐션에 대한 설정을 볼 수 있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웹스토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웹스토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챗GPT용 확장 프로그램은 AI PRM for 챗GPT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서 치면은 이와 같이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Remove라는 버튼이 있는데, 만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라면요, 여기에 바로 설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확장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이 깔렸을 때는요, 다시 Extensions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깔려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깔려져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깔려져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요, 원래 챗GPT에 접근을 했을 때 처음 화면은 이와 같은 형태인데, 이 익스텐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챗GPT를 한번 리프레시를 시키면요, 첫 화면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화면에서 갑자기 이와 같이 AI PRM이라는 프롬프트가 생겼고요. 이 아래에 있는 퀘스천 창에서도 위에 옵션 버튼이 몇 개가 더 생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냐면은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의 옵션들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옵션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웃풋을 한국어로 하겠다라고 이 부분 설정을 해주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AI PRM에서 제공하는 어떤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시작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토픽 마케팅, 액티비티도 마케팅으로 해두고요. 이 소트 바이는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제안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인데, 가장 많이 투표된,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친구가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두고요. 나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번에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것을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인스타그램이라고만 치면은 이 아래에 인스타그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케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투표수가 인기순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 프롬프트가 추천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두 번째 있는 이 프롬프트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 클릭을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대화창에 지금 어떤 프롬프트를 쓴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넣고자 하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에 맞는 인스타그램용 디스크립션과 캡션,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한적한 북카페, 이대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사실 챗GPT 입장에서 봤을 때 한적한 북카페라는 글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에 들어가는 글들은 이미 앞에서 프롬프트에서 선택을 했었던 부분인 완성된 형태의 질문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집어넣고 시작점을 잡기에 좋다라는 거, 요 점이 AI PRM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PRM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쪽 배경에 AI PRM이라는 이런 그 워터마크가 항상 찍혀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은 한번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AI PRM은요, 처음 시작점을 잡는 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질문은 하고 싶은 내용으로 차례대로 질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챗GPT를 이용해서 질문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용법이 많이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엔요, AI PRM을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AI PRM에 대한 확장 기능을 죽이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죽이는 방법은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확장 기능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매니지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요 창에서 요 활성화 버튼을 한번 죽여주시면 활성화된 것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죽은 상태에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요 창이 원래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요와 같은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 PRM 이외에도 꽤 유용한 확장 기능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웹스토어에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닉니 프롬프트 챗GPT를 치면은 요와 같이 프롬프트진이 챗GPT 자동 번역기가 들어가는데요. 영어와 한글을 번역을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확장 기능인데 최근에 5월 중순경부터 버전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컴퓨터에서도 지금은 작동하지 않아서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추천하는 익스텐션은요. 챗GPT for Google이라는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구글 검색을 할 때 검색하는 창 바로 우측에 챗GPT에 물어봤을 때의 답변도 같이 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Talk to 챗GPT는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챗GPT와 마치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기능이 Talk to 챗GPT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웹 챗GPT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게 해서 최신 정보에 약하다는 챗GPT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확장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기능들이 꽤 유용하고 유명한 확장 기능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챗GPT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왼쪽에 여러 개의 채팅방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채팅방에서 내가 연속적으로 했던 질문과 답변은 채팅방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에 사용되면서 앞에서 했었던 질문에 대한 연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카페에 대한 인스타그램 설명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예로 여기에 5가지 예시를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앞에서 했었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바로 이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답에 대한 내용이 연속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통일성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 채팅방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연이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요, 가능하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옵션을 붙이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챗을 하나 만들고요. 유튜브 채널을 광고하는 소개 글을 써줘 라고 했을 때보다는요.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써줘. Shift 엔터를 한 다음에 타겟 고객 20대에서부터 40대의 직장인 영상 업로드 주기 매주 월 목요일 주요 내용 사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팁 데이터 분석 방법 엔터를 치면요.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광고하는 소개글을 써달라고 하는 것보다 목적에 맞는 내가 타겟팅한 곳에 조금 더 최적화된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특별한 관점이 필요할 때는요. 역할을 부여해 보는 것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냐면요. 자, 여기에다가 위에서 만든 이 소개글에 대해서 소개글로 하지 말고 내가 방송 PD라고 생각해. 위의 글을 기획문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 있었던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위에 글을 다듬을 때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관점이라는 것을 부여를 하면서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극 내에서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내가 30대 여성 직장인으로 생각해줘. 위의 채널 소개 글을 봤을 때 채널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다시 이번에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긴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어떤 구독자의 입장에서
요 소개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장점으로 오겠다, 어떤 부분들이 단점으로 오겠다라는 내용을 또 다른 시야, 또 다른 관점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와 같이 챗GPT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역할, 그 관점에 따라서 글을 정리해 보라고 하는 거, 요것 또한 굉장히 괜찮은 팁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때는요, 내용이 나오다가 멈추고 요 아래에 보면 Continue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요 Continue를 클릭을 해주면 그 내용을 이어서 마저 작성을 하니까요, 요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유용한 활용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툴이 있다면 그 툴에 기반하여 질문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영학 분석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석 방법, 스왓 분석이나 포터의 5 force 분석 등과 같은 경영 분석 툴이 있고요. 그와 같은 경영 분석 툴은 이미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체계화가 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요, 굉장히 짧은 질문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잘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 대한 SWOT 분석을 해줘 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SWOT이라는 툴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 답을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이 있다면 그 기법에 기반해서 분석해줘 라는 굉장히 짧은 명령어 하나로도 우리는 잘 정리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툴들, 잘 알려진 툴들은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가장 큰 기본은 챗GPT를 마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으면 가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그리고 질문을 잘 하는 게 좀 힘들면 반복해서 수정하면서 질문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답변의 퀄리티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 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